만약에요, 한 사람의 손에 엄청난 권력이 쥐어졌는데 그 사람의 정신이 불안정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바로 이 폭발적인 주제, 권력과 광기의 위험한 관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능한 통치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끔찍한 폭군으로 역사에 남은 황제, 바로 티베리우스의 이야기죠. 말년의 티베리우스는 카프리 섬으로 은퇴하면데요. 평생 그를 괴롭혔던 암살 위협에서 드디어 벗어났다고 생각했겠죠.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방감이 그의 내면에 숨어있던 잔인함과 편집증을 완전히 터뜨려버립니다. 이제 자신이 사냥꾼이 되어서 로마의 엘리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숙청을 즐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티베리우스의 뒤를 이은 칼리굴라. 이 사람도 광기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도 처음에는 꽤 괜찮은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심각한 병을 앓고 난 뒤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칼리굴라는 완전히 자기가 신이라는 망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신을 위한 신전을 짓고 온갖 사치를 부리면서 황실금고를 바닥냈고요. 자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벌했죠. 결국 그의 폭정은 즉위 4년 만에 근위대의 손에 암살당하는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로마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왜 역사는 이렇게 불안정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그 패턴을 한번 같이 추적해 보시죠. 그런데 이런 역사 속 인물들의 정신 상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가 직접 환자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역사 기록에 의존해야만 하죠. 그런데 그 기록들에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가들이 하는 일이 마치 깨진 퍼즐 조각 맞추는 거랑 비슷해요. 남아있는 기록은 종종 그 인물을 깎아내리려는 적이 썼거나 아니면 무조건 찬양하려는 아첨꾼이 쓴 거라 편향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의학적으로 진단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인 패턴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진단을 내리긴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티베리우스의 편집증, 칼리굴라의 과대망상, 그리고 이제 곧 살펴볼 영국의 존 왕의 인격 장애까지. 시대와 장소는 다 다른데 불안정한 정신이 절대 권력과 만났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존 왕이 정말 딱 좋은 예시예요. 이 사람은 감정 기복이 극과 극을 달렸는데 어떨 땐 폭발적인 분노로 잔인한 짓을 저지르다가도 또 어떨 땐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무기력에 빠져서 노르망디를 프랑스에 빼앗기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도 했죠. 신하들 협정에서는 정말 종접을 수 없는 왕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미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 그 자체가 마치 마약처럼 작용해서 멀쩡했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내면의 작은 불안감을 거대한 괴물로 키워냈던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왕과 황제가 사라진 현대는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권력과 광기의 이 위험한 춤은 무대만 바뀌었을 뿐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유형의 불안정한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독재자죠. 이들은 종종 비참하고 굴욕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생긴 깊은 불안감을 권력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했습니다. 무솔리니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이탈리아의 혼란과 분노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라디오와 영화 같은 매체를 총동원해서 자신을 일두체, 즉 완벽한 지도자로 신격화했죠. 모든 비판 세력을 제거하고 나자 그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과대망상에 빠져서 이탈리아를 파멸적인 전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공식이 너무나도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 수많은 독재자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견제와 균형 장치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는 괜찮지 않을까 싶으시죠? 천만에요. 여기서는 위험이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은폐라는 형태로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그는 심각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뒤로 무려 7개월 동안이나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의 아내와 주치의가 이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숨겼다는 거죠.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그토록 중요한 시기에 미국은 사실상 리더 없이 표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임기 동안 건강이 계속 나빠졌는데 이게 대중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의 운명을 가를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얄타 회담에서 과연 그의 판단력이 온전했을까 하는 심각한 의문이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백성들은 왕이 미쳐 날뛰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를 얻고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죠. 이게 바로 현대사회의 최종 방어선인 겁니다. 결국 수세기에 걸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지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얼마나 알아야 할까요? 물건의 하자는 구매자가 책임진다는 말이 있죠. 민주주의에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유권자인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 역사는 바로 그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